자, 181번. 두 확률 변수 x와 y 사이의 상관계수가 0.5이다. 그리고 x와 y 사이의 공분산이 0.6이고 x의 표준편차가 0.4이다. y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개념만 알면 참 쉬운 문제인데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게 함정입니다. 먼저 상관계수 r이 0.5고요. 이는 공분산 을 x,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는 자 0.6이고 0.49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0.2 y는 0.6 따라서 y의 표준편차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은 9,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182번 상관계수에 대하여 올바른 항목을 고르시오. A.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달라지더라도 상관계수는 당연히 영향받지 않습니다. 단위랑은 무관합니다. 두 변수 x, y 중 어떤 변수가 독립 또는 종속 변수로 지정되든지 양자의 상관계수 R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상관계수는 코구 x, y 이 시기 때문에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변하여도 상관을 받지 않습니다. 자, C. 극단적인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관계수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상치는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B 두 개가 맞아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이상치가 없을 때, 있을 때입니다. 없을 때는 0.0000이었는데 이상치가 하나 존재함으로써 0.39736으로 변화했습니다. C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A, B가 맞아서 정답 1번. 자, 183번. 3포도에 표시된 점들을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발생이 가능한 항목을 고르시오. 음의 상관계수라는 거는 우하향 곡선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A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두 번째 점보다 x값은 크고 y값은 작다. 첫 번째 점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x값은 크고 y값은 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x와 y값이 둘 다 크단 말은 우상향이란 말인데 존재할 수 없고요. 반대로 이 점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점이면 x값은 작고 y값은 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A, C가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이 각 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자, 184번 회계 분석에서 오차항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오차항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모형 내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지만 다른 독립변수들을 추가할 경우 설명될 수도 있는 종속변수의 부분. 정답은 1번입니다.
185번 선형 회계식은 다음 중 무엇에 있어서 선형 관계이어야 하는지 적합한 항목을 고르시오. 자, 변수들과 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들을 이용해서 선형 회계식을 구하는데 그 값이 계수들입니다. 계수들은 반드시 선형 관계이어야 하지만 변수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6번 회계 분석에 있어서 최소 제곱법의 절차를 가장 잘 설명한 항목을 고르시오. 자, 최소 제곱법은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절차입니다. 정답 1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87번 세 개의 관측값 으로부터 회계식 y는 -8 더하기 9x를 도출하였다. 세 관측점과 회계식 사이의 각 수직거리, 즉 잔차를 제곱한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f가 2일 때 -8 더하기 2고 18은 10이죠. 변수랑 계수를 비교하면은 1, 3, -8 더하기 3, 9, 27은 19, 17, -2, 4는 -8, 4, 9, 36은 28, 29에서 28을 빼면은 1, 1, 4, 1 제곱을 다 더하면 6, 정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188번) 회귀 모형에서 기울기 계수의 추정값이 20인 경우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해석을 고르시오. 기울기의 계수가 20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1 단위 변화량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20 단위로 변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말이 낯설어서 그러지 쉬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울기의 값이 20이라는 말은 x값 독립변수의 값이 1 단위로 변할 때마다 y값 종속변수의 값이 20 단위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말이다. 189번 노답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네요. 해설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해설은 이제 COOAXMW 더 엑시스터라는 블로그님의 출처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자료 활용을 한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설마 3번이 정답이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겠지. 탁상 공로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은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회계 분석 책 여기저기에서 이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번. 다음은 회계 분석 결과표이다. 기울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 베타에 대한 귀무가설과 그에 대립되는 연구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르시오. 자, 귀무가설을 HO라고 하고 연구가설을 HA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면은 유의 수준 값이 0.000인데 이 말은 가설의 가능성이 0이라는 말입니다. 표에서 가설의 가능성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기무가설의 주장이고, 우리는 0이 아니다 라를 표현하고 싶은 게 연구 가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91번 다중 공선성의 진단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시오. 먼저 다중 공선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다중 공선성은 입력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존재하여 회귀 계수의 분산을 크게 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 시 추정 회귀 계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귀 분석에서의 일부 예측 변수가 다른 예측 변수와 상관 정도가 높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문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진단 방법으로 상태 지수를 구하여 판단하고요. 분산 팽창 인자를 확인하고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하지만 회귀계수 추정치의 표준 오차를 구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192번 다음 중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이고 설명 변수가 연속 변수이거나 서열 변수의 경우 사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회계 모형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로지스텝 회계 분석에 관한 설명인데,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모형마다의 개념을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정답 1번이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이고 설명 변수가 연속 변수이거나 서열 변수의 경우에 이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회계 모형입니다. 자, 193번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합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의 회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고르시오. 시계열이 나오면은 무조건 패널입니다. 패널 데이터, 시계 패널이라고 외우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패널 모형은 시계 열적 횡단면 데이터의 묶음인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194번 이론과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측 가능한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잠재 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확인적 인자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아울러 연립 방정식을 토대로 경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 요인의 구조와 잠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통계 기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르시오. 지금 계속 모형별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로 구조라고 붙여서 외웠고요. 정답은 구조 방정식 모형입니다. 정답 2번. 구조 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론과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측 가능한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잠재 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확인적 인자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아울러 연립 방정식을 토대로 경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 요인의 구조와 잠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통계 기법입니다. 195번.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자료들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 분석 기법으로서 다, 수준 모형, 확률 계수 모형, 혼합 효과 모형 등으로도 불리는 통계학의 분석 방법을 고르시오. 서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은 위계가 다르다. 위계 선형 모형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정답 3번. 자, 위계 선형 모형은 위계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자료들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자, 196번. 수집된 다수의 변수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변수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공통 그룹으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전체 정보를 요약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학적 분석 기법을 고르시오. 자, 변수들끼리 묶어서 적은 수의 공통 그룹으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변수, 즉 인자들을 묶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자 분석이라 함은 회계 분석 방법보다 가중, 최소, 제곱법의 방법이 요인 점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두 잠재 요인에 대한 간격을 차별성을 두기 때문이다. 수집된 다수의 변수들을 비슷한 특성을 지닌 변수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공통 그룹으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전체 정보를 요약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학적 분석 기법입니다. 자, 197번. 다음 그림에서 괄호 속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고르시오. 자, 상관 분석을 다중회계 분석, 경로 분석, 경로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로 구조, 정답이 1번입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이론과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측 가능한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잠재 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확인적 인자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아울러 연립 방정식을 토대로 경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 요인의 구조와 잠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통계 기법입니다. 경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 모형인 거죠. 정답 1번. 198번.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해설을 같이 보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공간적 자기상관, 지리 통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공간적 자기상관, 비슷한 지역끼리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표로서 전역적 모란지수를 사용하는데요. 전역적 모란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사용된다. 자, 전역적 모란지수에 대한 설명. A. 지역 간 인접성을 나타내는 공간 가중 행렬과 인접 지역 간 속성 자료의 유사성을 측정한 지수. 맞는 말이고요. B. 상관계수에 공간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1에서 1 사이 값의 범위를 가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지적 모란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개별 지역의 공간적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국지. 이제 전역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이란 말인 거죠. 0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 상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즉, 음의 상관계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C는 틀린 말입니다. A와 B가 올바른 선지니까 정답은 1번. 자, 관계식 인 1 빼기 P분의 P는 A 더하기 BX는
다음 중 어떤 모형을 표현한 것인지 고르시오. 이 공식이 로지스틱 회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개념을 모르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로지스틱 회계 분석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이고 설명 변수가 연속 변수이거나 서열 변수일 경우 이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회계 모형입니다. 자, 200번. 아래 관계식은 어떤 모형을 표현한 것인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통계학적 분석기법 분류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분석기법은 패널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패널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패널 모형은 시계 열적 횡단면 데이터의 묶음인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통계학적 분석기법 모형 분류 중에서 시계와 관련이 있는 분석기법은 패널 모형이다. 단순히 정의를 묻는 문제 10문제를 풀었는데요. 직접 문제를 공식을 풀어보는 내용은 없지만 이 모형별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주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0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